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금 사태 등으로 글로벌 증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증시 살펴보면 최근에 엔터주들 상승 추세가 좀 남다르게 보이는데요. 자, 이 관련 이슈는 이혜라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다행히 오늘장에서는 네. 양시장의 반등이 나오고는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가시화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 세계 증시가 하루 정도 반등은 나올 수 있어도 어쨌든 리스크는 계속 상존한 네, 상태로 맞아요. 갖고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최근 흐름을 보니까 아무래도 이 전쟁 이슈 때문에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네. 그 가운데에서도 또 우리 증시 가운데에서도 빨간불을 켠 업종이 있어서 좀 살펴봤는데요. 바로 엔터 관련 업종이었었습니다. 이 엔터 업종이 이번 달 초까지만 해도 미디어 엔터 지수를 좀 살펴보니까 낙폭이 가장 컸었는데 좀 최근 들어서 반등을 보이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종목들이 나오는데 이 하이브 와이즈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JYP 엔터 정도를 살펴본다면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11월 말에 고점을 찍고 지난달에는 30% 이상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와이즈 엔터와 JYP 엔터 모두 좀 비슷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11월에 고점을 형성을 하고 좀 쭉 빠지다가 이달 들어서 조금 재개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잠시 그래픽으로 보였었는데요. 이게 관련 ETF를 제가 꼽아봤습니다. 이게 타이거 미디어 엔터 관련한 ETF인데 이게 40% 정도를 각각 한 10% 비율씩 엔터 종목을 갖고 있는 ETF거든요. 근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11월에 고점을 형성하고 쭉 내려오다가 이달 들어서 조금 반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런 분위기가 ETF에도 묻어나고 있어서 지금 살펴봤는데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증권사에서도 이 엔터 업종, 엔터 종목들을 다시금 주목하는 분위기여서 좀 특징적으로 살펴지더라고요. 네. 사실 지금 가장 좀 바짝 다가온 악재라면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인데 따라서 이제 에너지 관련주들은 굉장히 급등을 하고 출렁이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조금 자유롭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오히려 경기가 재개된다면 오히려 더 기대감이 있는 그런 섹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일단 전 세계적으로 이 위드 코로나 분위기가 이제 확실히 좀 감지가 되고 있는 것 같죠. 그러면서 말씀해주신 이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가 가장 크게 받을 업종이 무엇이냐 한다라면 엔터 업종을 좀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간 콘서트 매출이 감소를 하면서 온라인 콘텐츠를 확대한다든지 앨범 판매에 대한 수익으로만 이 매출을 좀 방어를 했었는데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 재개 소식이 속속들이 들려오면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까지 함께 좀 작용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이브에서는 방탄소년단이 다음 달에 콘서트 서울에서 네. 3번 정도 한다고 하는데 돈이 있어도 표가 없어서 못 갈 정도라고 맞아요. 하니까 네. 벌써 이제 매진 사태가 속출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이 들고 있는 상태이고 하이브뿐만이 아니라 JYP 그리고 와이즈 엔터, SM 모두 주력 아티스트들이 오프라인 공연을 재개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프라인 콘서트를 한다면 이 콘서트 자체 이 공연 수익도 수익인데 아티스트 굿즈라고 하죠. 이 상품 판매에 대한 부분과 함께 요새는 오프라인 공연 동시에 또 온라인 스트리밍으로도 중계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수익도 역시나 좀 크게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일단은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해 주신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엔터 업종에는 아무래도 영향이 크게 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이유인데요. 네. 그 이유가 지금 러시아와 또 우크라이나 이 갈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에너지 수출, 에너지 수급에 대한 이런 대란 문제가 좀 불거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유값이 8년 만에 $100 선 넘어섰다 이런 상황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매출 중에 원자재 비율이 낮은 업종이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엔터 업종이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도 솔솔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또 한 가지 이제 실적도 챙겨봐야 되는데 최근 실적 발표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실적 분위기 엔터주들 보니까 좀 상이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하이브가 일단 가요 기획사 최초로 매출 1조 원을 달성을 했더라고요. 연간 매출인데요. 1조 2천억 원 상당을 썼는데 또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해서 순이익, 영업이익 모두 한 60%, 30% 이상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0년이 워낙 침체되는 분위기였던 영향도 있었
있었겠지만 앨범 판매, 공연 수익, 광고 전반적으로 좀 좋았다라는 건데요. 사측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부터 사업 다각화에 집중을 해왔었는데 이에 대한 성과를 보기 시작했다라고 자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YG 엔터테인먼트 쪽도 실적치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이었는데요. 지난해 영업이익이 505억 원 상당을 기록을 하면서 무려 370% 이상 급증을 했는데 연간 실적치로 봤을 뿐만이 아니라 또 4분기 실적으로만 봤어도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평가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크게 기여했던 것은 이 YG 인베스트먼트가 제페토 같은 이런 부분에 이제 투자 관련한 평가 수익이 좀 크게 영향을 줬다라는 분석이 있었고요. 반면 SM은 분위기가 좀 사뭇 달랐었는데 4분기만 놓고 보면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가 한 180억 원 정도였는데 이것을 훨씬 밑던 115억 원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이 이 자회사 매출로 인식이 되던 디어유 부분이 있었는데 디어유 매출이 이제 JYP가 2대 주주로 올라서면서 지분 참여를 하면서 4분기에는 이 부분이 좀 대폭 차감이 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영향이 커서 실적이 전망치에 좀 미치지 못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자, 엔터주들이 또 사실 또 하나의 모멘텀은 또 신성장 산업이라고 할 수 있죠. 네. NFT나 메타버스랑 또 엮이면서 어떤 기대감들이 있었던 건데 올해는 어떤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될까요? 네, 엔터 업종에 이제는 빼놓고 말할 수 없는 게 바로 플랫폼 사업인데요. 네. 하이브 쪽에서는 위버스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 또 SM 쪽에서는 디어유 버블을 통해서 플랫폼 사업을 가속화하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 이번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도 하이브에서는 위버스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작년도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가입자 수가 2배 이상 늘고 또 매출, 결제 금액도 2배 이상 증가했다라는 내용을 내놓기도 했었는데요. 또 주목할 게 상반기에는 위버스랑 이 네이브 V라이브 합병 소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통합 이슈가 있어서 이 부분 역시나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이 팬덤 사이에서는 디오의 버블도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1대1 소통 같은 이런 워낙 특색 있게 구조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인기는 좀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런 신사업에 대한 성과 속도나 추이 등에 따라서 차별화는 이뤄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 역시 투자 포인트로 꼽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까지는 대장주답게 하이브가 신사업 확장을 통해서 체질 개선에 가장 앞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와 함께 손잡고 합작법인 설립해서 NFT 사업 진출한다고 했는데 이건 올해 한 3분기 정도에 실시를 할 것 같고 최근에 또 웹툰 1분기에 이 웹툰 사업을 또 벌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게임 역시나 2, 3분기 정도에 시작을 할 것이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 역시나 좀 추이를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JYP도 NFT에 문을 두드린 상태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디어유 2대 주주로 올라서면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 성과가 얼마나 될지도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NFT 시장 진출 의지 역시나 보였는데요. 자체 플랫폼 개발에도 관심을 가졌지만 좀 무산이 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별로 성과, 속도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이런 팬 플랫폼 사업 같은 경우에는 반응이 이 팬덤 사이에서도 나쁘지 않게 나타나는데 사실 이 자사 아티스트의 IP를 활용을 해서 너무 좀 상업화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이 좀 불만 섞인 목소리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단기적인 성과로는 나올 수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어차피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중장기 성장성에 영향을 미칠 요소니까 이런 부분도 함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 당연히 있겠지만 그 정도는 조금 추정치를 좀 낮춰야 된다라는 의견도 일부에서는 나타나고는 있었습니다. 그 오미크론 여파를 반영을 한다면 실적치에 대한 하향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언급이 됐고요. 별개로 이제 SM엔터 같은 경우에는 주인 교체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지분 매각과 관련해서 이제 얘기가 있는데 오늘도 CJ ENM에서 공시를 했더라고요. 이 SM엔터 지분 인수를 검토 중이지만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라고 하면서 확정이 된다라면 재공시하겠다라고 오늘 공시 내용을 밝혔는데요. 지금 CJ 지분 인수설이 돌면서 SM 주가가 좀 위로 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별개건으로 함께 살펴보셔야 할 만한 이슈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엔터 섹터 내에 그 증권사에서는 가장 좀 선호한다거나 주목하는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엔터주에 대한 분위기가 살아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펴봤더니 업체별로 최선호주를 꼽는 것이 좀 다 다르게 나타나고 네, 있어서 봤는데요. 하나금융투자에서는 하이브를, 그리고 키움증권에서는 SM을 또 최선호주로 꼽았고요. 메리츠는 YG엔터테인먼트를 최선호주로 제시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세부적으로 내용을 보면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이 특징적이었는데요. 뭐 하이브나 SM 같은 경우에는 뭐 각기 신사업 같은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이 잇따르고 있는 것은 맞는데 뭐 투자 대비 수익화 시점 이런 부분 때문에 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이 되면서 목표가가 하향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 YG 엔터테인먼트 관련해서는 유일하게 유진투자증권, KB증권 그리고 메리츠증권에서 최근 들어서 목표가를 상향하는 모습이 보여서 이 부분이 특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KB증권에서는 이 4분기 YG 엔터테인먼트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쓴 게 단순히 일회성 요인에 기인했다고 볼 수는 없다, 볼 수만은 없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메리츠증권에서도 업종 내 저퍼, 그러니까 가격적인 매력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시점이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뭐 목표가 하향이나 뭐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상향이 됐다라는 부분은 좀 특징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만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오늘 뉴스니쇼 이혜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